한인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계시고, 뭐 부동산 이 재벌로 알려져 있는 우리 배인남 회장님 오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부동산 재벌이라고 그래서 좀 긴장하고 왔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아까 그리고 잠깐 봤는데 저희는 지금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 나온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살짝 봤는데 이 핸드폰이 완전히 구닥다리 옛날 골동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예. 어떻게 해서 이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셨는지요? 글쎄 뭐 부동산 투자라는 게 시작하고 싶다고 그래서 네. 뭐 시작을 하고 네.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자산 가치가 1억 달러라고 하는데 실제 그런가요? 이제 그걸 보기에 따라서 그런데요. 예. 이제 그 자산 가치라는 거는 이제 이 부동산이라고 그럴까 예. 프로퍼티를 예. 팔았을 때 예. 팔면서 이제 자기가 모기지라든가 빚진 거 그걸 빼고 남는 것이 이제 에셋이잖아요. 예. 그게 자산 가치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거는 뭐 아니다 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요. 이 자산이라는 거는 얼마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는 일종의 오피니언이에요. 가치가 그냥 생각하는 거지 그게 팩트는 아니에요. 실제로 팔았을 때 그게 팩트고 오피니언인데 그건 항상 이 시장 가격은 항상 변할 수 있고 보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유동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에셋이 얼마가 되느냐 그거는 하러 봐야 하는 거고. 늘 바뀌겠네요. 그게. 그렇죠. 바뀌고 또 시대적을 많이 타고 언제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또 정리하고 나면은 할 때 세금도 또 캐피털 게인 텍스도 많이 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몇 억불이다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수입이 매달 나오는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실질적인 그렇죠. 중요한 가치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수입이 얼마가 되고, 그러니까 자산도 그런 재산 부동산도 얼마짜리 갖고 있느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얼마의 수입이 들어오고, 얼마의 비용이 나가고, 그 순수한 인컴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인컴도 얼마가 되느냐가 이제 실질적인 내 어떤 자산 가치의 중요한 의미를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또 그걸 또 어떻게 얼마만큼 쓰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저는 재벌이라고 해서 저랑 뭐 이렇게 특별하게 아주 다를 거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저랑 똑같이 양복 입고 똑같이 신발 신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말씀해 주셨지만 여튼 돈이 무지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여하튼 처음에는 여기 이민사회에 오셔가지고 세탁소를 운영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그 세탁소를 운영하다가 어떻게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길로 옮겨졌는지. 네. 저는 1981년도에 왔어요. 유학생으로. 네. 유학생으로요? 네, 유학생으로 이제 애들 6살, 8살짜리 데리고 그리고 이제 집사람과 같이 유학길에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언제 시작을 했는지 그런 거는 좀 저거 한데 어쨌든
그 맨주먹으로 온 거잖아요. 처음이요. 예, 맨주먹으로 와서 지금 34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맨하탄에 또 많은 그 건물들을 갖게 되고 이런 걸 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아까도 그 세탁소 이렇게 했지만은 부동산에 대한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은 뭐 앞으로도 뭐 100개, 200개 더 만들 수도 있고 또 그런 거지. 부동산을 이렇게 돈 주고 사가지고 소유하는 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못 합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그런데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그러면 회장님께서 갖고 계신 부동산의 어떤 개념은 어떤 건가요? 부동산은 저기 하나님께서 만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 세상 만들어서 이제 그 국가들이 자기 그 차지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옛날서부터 그 전쟁이 전부 그 땅 뺏기 전쟁이었어요. 그렇죠. 쳐들어가서 뺏고 왜냐하면 그때는 농경 사회 시대니까 농사짓는 시대니까 땅을 많이 크게 갖고 있는 그 나라가 부유한 나라고 그렇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구약 시대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하고 있는 거를 모세가 이렇게 데리고 나오잖아요. 새로운 부동산에 대한 약속을 해주신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뭐 천당 갈 테니까 와라 그런 게 아니고 그때 그 광야에서 40년을 고생하고 그럴 때도 그 사람들이 저거 하는 것은 그 가나안 땅을 이미 그건 아주 그 좋은 땅으로 농사 질 수 있는 그런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걸 받을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신 건 그렇죠. 부동산에 대한 개념을 처음 시작하신 거네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지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땅은 제가 보기에는 이 땅이라든가 뭐 부동산은 이게 개인이 뭐 저축을 해서 뭐 이렇게 사고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은 그 땅을 그런 그 부동산을 그거를 잘 가꾸고 잘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유시지를 잘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 넌 참 그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런 그 하나님의 잘했다 소리 듣는 영광 돌리는 그런 게 이제 그 땅을 갖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인인데 우리에게 양도를 해주신 거죠. 관리를 하고 관리권을 준 거예요. 관리권을 주고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고 그럼요. 관리권을 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잘 살아갈 때 근데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근데 우리 사는 세상에서는 부동산이 이렇게 매우 아까 말한 것처럼 전쟁의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경쟁 사회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되기도 하는데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이걸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고 하나도 또 그 관리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럼 부동산은 어떻게 그러니까 거기에서 투자라는 의미가 나오는 건가요? 뭐 이제 이거를 어떻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그 아까 어떻게 그 부동산을 시작하게 됐느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그 조그만 테일러샵을 하게 됐어요. 그게 세탁소 맨하탄에서 그걸 하는데 이제 그 건물이 꽤 커요. 한 20몇 그 아파트가 있고 밑에 가게만도 3개가 있고 꽤 큰 건물이에요. 근데 그 주인이 그 해리 실버라고 그러는 사람 유태인인데
머리가 하얗어요. 아. 그래갖고 내가 보기에도 한 80은 넘어 보이는데 그때 저는 그 35살이니까 젊잖아요. 예, 예. 그래갖고 맨날 그 와서는 그 지하실에서 그냥 그 쓰레기 예. 그거를 갖다 자기 키만한 걸 갖다 맨날 끌고 올라와서 바깥에 내놓고 그래요. 아. 그 너무 저거라서 제가 맨날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와가지고 차를 그때도 저보고 왜 저기 뭐 저 셀로폰이 지금 구식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냥 봤는데 아주 그 옛날 이 구식 차예요. 오래된 그런 차를 갖고 와서는 타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탔더니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저기 맨하탄을 돌아다니면서 저 건물 봐. 저게 내가 처음 산 건물이야. 저거 봐. 저거는 저기서는 지금 수입이 얼마가 나오는데 이런 등등의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투어를 해줘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분도 결국은 부동산 재벌. 그렇죠. 저는 재벌은 아닙니다. 네, 사실은 근데 예. 재벌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네. 근데 하여튼 그래 가가지고 자기 사무실 어떤 건물에 가니까는 그 건물에 있는 저기 밑에가 죄가점이고 그랬어요. 와서 막 미러도 매겨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을 옥상까지 이제 올라갔는데 거기에 자기 사무실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는 아주 형편없는 그런 사무실인데 예. 거기 앉더니 이렇게 지금도 그 빨간 의자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네. 이렇게 앉으면서 하면서 내가 그 건물 당신 그 세탁소에 있는 그 건물 자네한테 팔 거라 팔라고 그러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냐? 35살 청년에게. 네, 청년한테. 그때는 바로 미국 와서 1년도 안 됐을 때예요. 미국 사회 정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전혀 모르죠. 예. 그러는데 그러는 거예요. 예. 그게 저는 그때 그거를 뭐 어느 정도래야 뭐 이제 저걸 할 텐데 이게 놀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네 그때 그랬어요. 아니라고. 난 이런 건물 필요도 없고 또 여기서 박사 공부해갖고 한국에 가서 교수님 될 거다고. 네. 그땐 사실이 그랬고요. 네. 그랬더니 내 속으로 돼가면서 굉장히 섭섭해 하더라고요. 그분이? 예, 한 30분을 돌아다니면서 이거 다 보여줬는데 자기는 계획이 있어서 온 건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이 뭐 내가 재벌집 아들이라 되는 줄 아나. 전혀 부동산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네. 그렇게 해갖고 왔는데 한 달인가 이렇게 지나니까 이 마틴 리빙이라는 이 젊은 청년이 그때 한 20대 초반이나 중반쯤 된 그런 그 청년이 와가지고 내가 이 건물 샀다고. 내가 뉴랜드로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상당히 친해졌어요. 그래서 너 이 건물 얼마 주고 샀냐 내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거저 주웠어요.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냥 얻었다고. 그 큰 건물을. 이게 뭐예요 도대체. 웃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됐냐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저한테 그 멘토가 됐다 그럴까? 좀 그 스승이 된 사람들이 전부 그 주이시들이에요. 그리고 이 주이시들은 건물을 사고 운영하고 하는데 완전 귀재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좀 관심을 갖고 세미나도 하고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거는 정말 천재적이에요. 근데 아까 20대 그 동생, 그냥 거저 얻은 그 친구, 좀 충격을 먹으셨겠어요. 우리 먼저 회장님에게 그 제안을 했었잖아요. 글쎄니까. 그러니까 그때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겸손하게, 겸손하게, 참 사고 싶지요. 그렇지만 이게 제가 지금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만 말했으면 그러면 아마 그분이 어떤 방도를 줬을 거예요. 그 대한민국 얼마에 팔라고 어떻게 팔라고 그러냐 그 정도라도 물어나 보든지. 그러니까 이게 우선 첫째로는 제가 영어 선생을 오래 했지만서도 우선 이게
미국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게 그렇게 부드럽지가 않아요. 예. 우리 많은 동포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 또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 예.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 대개 보면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 자존심은 더 세. 보면요. 예. 그렇게. 예.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냥 그렇게 모지박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젊은 친구한테 이제 어떻게 부동산이 이루어지고 하는지 그런 거를 어렴풋이 이렇게 깨우치게 됐어요. 아, 그게 그러면 첫 번째 계기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런 그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시간당 20불을 받는다 그러보세요. 예. 그럼 주에 40시간 일하잖아요. 예. 그럼 800불이, 한 주에 800불이죠. 그럼 1년에 4만 불을 법니다. 택스를 빼지도 않고도 그냥 그 4만 불을 몽땅 은행에다가 저축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요즘에 이자도 안 주잖아요. 예. 그러면 40만 불을 저축하려고 그러면 10년이 걸려요. 예. 예? 그렇죠. 400만 불을 저축하려면은 변수 없이. 예, 100년이 걸리는 거예요. 예. 그 100년, 지금부터 100년 후에 400만 불 가지고 뭘 살까요? 예. 또 틀려 있겠죠. 예. 그러니까 환율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그 관념을 가지고 그래서 누가 저도 그래요. 가서 보면은 맨하탄의 부동산이 뭐 몇 채다 막 이러면 야, 저 사람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네. 재벌이다 뭐 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래요. 여기 미국에서 보면 재벌이나 아니면은 홈레스나 하루에 먹고 사는 거 비슷하고 어쩌면 홈레스가 더 마음이 편해요. 예. 이런 재벌보다 저거 한 거보다도 네. 단지 한 가지가 있다 그러면은 이런 그 재벌은 돈이 많은 사람은 좀 편리한.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예. 예? 즉 하나님께 그 영광 돌리는 그런 그 일들을 그런 찬스들이 많이 주어지겠죠. 없는 사람보다 예. 가진 사람이 더 많이 있어요. 음. 그리고 또 감사하는 마음도요. 제가 전에는 몰랐어요. 네. 이게 산을 올라갈 때는 꽃이 펴 있는 거를 모른다고요. 예. 그냥 막 그냥 정상을 올라가면 향해서. 예. 근데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보면은 야, 산이 그렇게 아름답고 아름다운 꽃도 있다는 걸 발견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난 한 20 몇 년 동안 뭐 곧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정상을 향해서 갈 때는 앞뒤 본 게 없는 거예요.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한 개, 두 개 집을 하나 살 때는 뭐 이게 내 거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건물 하나 있을 때도. 네. 그래서 건물 하나 사놓고 그 옆에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배가 그렇죠. 부르고 네. 그랬었는데 이 건물이 두 개, 세 개 뭐 이렇게 자꾸 늘어나니까 예. 이게 그 골칫덩어리들도 보일 때가 많아요. 음. 컴플레인 뭐 집이 무슨 뭐 아유 이거 옛날에 뭐 눈 오고 그래도 상관없는데 네. 눈 오면 이게 아유 저건 치웠나 비가 오면 또 어떻게 됐나 아, 그런 고민들이. 그러면요. 예. 그리고 수 없는 그런 컴플레인을 듣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건 없이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건물을 많이 갖고 없이 있는 살아요. 건물 많이 갖고 있는 죄로 그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저한테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 별 도리가 없잖아요. 그 여기는요 팔아가지고 그렇게 재산세 양도세 내고 그러고 뭐 하면은요 남는 것도 없어요. 그렇게 저건 크지만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 부동산 가지고 죽는 사람 없고 예. 또 그렇죠. 그걸 물려준다 그래서 그렇게 선용 대리라고 개런티가 되는 그것도 것도 아니고. 없고 그래서 지금 많은 걸 저걸 하는데 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하늘에서 주는 거예요. 주이시 마틴 리빈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 미국에서는
자기가 저축한 그 돈을 가지고 뭐 사는 게 아니라 이 그 은행 돈을 빌려서 사고, 그쵸. 그리고 또 아니면은 기업들도. 그 파는 사람이 그걸 또 융자를 해줘요. 이렇게 플로리다로 이사 가기 전에 그냥 그 개인 저 셀러 모게지라는 게 있죠. 네. 그런 그 모게지를 주고 그리고 가서 이자를 받고 그게 살고 그러다가 이제 가는 거죠. 뭐 그런 저건. 여하튼 그 35살 처음에 그 유대인 할아버지가 맨하탄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건물을 보여주시고 그게 꿈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겠네요. 잘 몰랐죠. 예. 그게 그런 뒤돌아보니까. 예, 그걸 잘 모르고 그냥 일만 하는데 한 그때가 한 2, 3년 지나고 이제 하는데 이 세탁소를 하게 되면요. 컴플레인이 많아요. 위에서 이제 주민들이 시끄럽다, 냄새 난다, 뭐 그런 그 컴플레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휴, 나도 이거 그 건물을 그냥 내 건물을 갖고 있으면은 그 컴플레인 하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 혼자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데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 57가 그 세컨 애비뉴에 있는 그 조그만 건물을 사게 됐어요. 근데 그거를 사보니까 진짜 그 이게 수지 맞는 장사더라고요. 예. 비어 있는 4층 건물인데 예. 아래층은 그 우리가 세탁소를 거기다 만들어서 그걸 운영을 하고 2, 3, 4층에서 나오는 거는 그 아파트니까 그 세를 주니까 그때 이자가 굉장히 높았어요. 18% 막 그랬는데 17%인가? 그때 그렇게 되는데도 그걸 전부 낼 수가 있고 그 밑에 가게 하는 거는 그냥 공짜로 다 하는 게 되더라고요. 예. 와. 이렇게 정말 그런 계기들이 또 오늘 이제 우리 배 회장님이 또 여기까지 오게 된 많은 그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매우 인상 깊은 게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성경에 보면 제가 언젠가 부동산업자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셨어요? 예, 네. 그 시리즈로 1, 2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 성경은 특히 구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인구 증가와 그 자손 번성이죠. 그리고 땅에 대한 두 가지 약속을 가지고 스토리가 진행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제 십자가 못 박히기 얼마 남겨두지 않고 제자들에게 하도 낌새가 이상하니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만약에 처소가 다 예비되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데려오러 오겠다고 그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는 그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엄청난 룸들이 퀄리파이가 되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 내용으로 했는데 우리 배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이 많은 물질을 가지고 그런 찬스를 더 많이 얻으실 것 같아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글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두 개 이렇게 건물을 가질 때는 그게 이제 참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 그 건물이 자꾸 더해지고 많은 건물을 운영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뭐 개인이 나 개인이라는 그런 그 생각이 안 들고요. 그 하나의 그 목사님이 그 전도하고 사역하잖아요. 네. 그런 거와 같이 똑같은 그런 그 사역을 하는 거다. 될 수 있으면은 그래서 여기는 그 리얼 이스테이트가요. 그 리얼 이스테이트라는 말이 원래 스페니시의 로열 에스테이트예요. 그 왕의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들은 그 무슨 홈 오너 그렇게 말하지만 주인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이런 그 아파트에 그걸 관리하고 그런 사람은 세를 주고 그런 사람은 랜드로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땅을 가지고 있는 노드예요. 그러니까 주인인 거죠. 예, 그 왕이나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 왕도 하나님의 그 뜻에 잘 따라서 이렇게 하는 왕은 부흥하고 성공하겠지만 잘못하고 이게 내 재산이다 막 이러고 이렇게 흥탕방탕하면은 망하죠. 그렇죠. 똑같이 저한테 그런 임명을 해준 거예요, 이게. 이걸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매니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그거는 사실 저는 건물이 그게 다 뭐 필요 있겠어요? 뭐, 사람 몸은 하나인데 아파트가 10개 있다 그러면 10개 다 가서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살게 해줘야 되고, 아니면 편안하게 그 하나님 뜻에 맞게, 이런 그 하늘의 뜻에 맞게 그렇게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글쎄,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어떤 데 보면, 여기 앞에도, 여기 미국엔 그 도토리 나무가 많잖아요. 많죠. 네. 도토리 나무가 많은데, 보면은 그 어마어마하게 열리는 그 도토리를 그게 왜 저렇게 열게 할까? 그거를 다람쥐도 먹고, 새도 먹고, 또 이 노루 같은 것이 그걸 그렇게 좋아한대네요. 우리 아들 뒷들에 네. 그런데 그 노루들이 그거 먹으러 많이 와요. 이 도토리 먹으러. 그렇게 그 나무를 잘 키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는 다람쥐도 먹고, 새도 먹고, 노루도 먹고, 이렇게 하라고 네. 그렇게 만든 게 아닌가. 저한테 이런 건물을 많이 주시고, 이렇게 한 거는 그런 거지. 이게 뭐 내 개인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 회장님 한 사람이 서 있는 인생을 통해서 아까 노루도 먹고 새도 먹고 다 먹는 것처럼 정말 주변에 있는 많은 꼭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겠다 한 그런 사람들의 같이 나누는 그런 삶이 하나의 사역, 이제 부동산 사역이 되겠네요. 그렇게 저거라기는 뭐한데 네. 어쨌든 저는 그래요. 지금 저도 나이가 지금 70인데 앞으로 뭐 무슨 힘드는 일이라든가 또 뭐 이렇게 요즘 아까 그것도 보셨지만은 셀폰 그거 아직도 그거 쓰고 있는 사람이, 왜냐면 딴 건 그거 제가 배우고 그런 게 싫어요. 더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전화 받으면 되고 그런 게 되는데 저한테 이게 주어진 거니까. 이렇게 이제 부동산에 대한 평상시의 생각이나 또 이제 시작하게 된 과정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꼭 잘 되는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힘들고 또 실패하고 어렵고 막 되게 벽에 부딪혔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배 회장님이 가졌던 가장 벽에 부딪혔던 어려운 절망의 시간들은 언제였나요? 네. 사실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몰랐어요. 너무 모르고 지금도 우리 한인분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부동산은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팔아서 그 시세 차익을 남기는 게 그 부동산 사업이고 그게 부동산 투자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또 은행에도 전에는 그렇게 부동산을 사면은 이게 가격이 올라요. 이게 평균으로 지금 통계에 보면은 1년에 5%에서 6%가 오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 불짜리 건물을 사가지고 10년이 지나면은 150만 불이나 160만 불짜리의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 이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어떤 때는 뭐 폭등하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또 가격이 올랐으니까 돈을 더 줘요. 그럼 그걸 가지고 또 딴 거 사고 그냥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갖고만 있으면은 그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걸 재융자 해갖고 또 딴 거 사고 이렇게 해서 그냥 팽창을 했어요. 근데 2007년에 서브프라임 사건이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서브프라임이요. 사실 그게 뭐 소련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또 뭐 이렇게 흉년이 든 것도 아니고
갑자기 뭐 베어스톤 그거 뭐 하고 뭐 이 그 리맨 브라더 어쩌고 우리는 전혀 생각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렇게 큰 여파를 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게 그 융자를 더 이상 안 해주는 거예요. 은행에서요. 은행에서. 네. 그전에는 이렇게 그 수입이 없어요. 건물에서. 그냥 가격은 막 올라가 있는데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물을 부동산을 갖는 데는 거는 모기지도 내야 되고 보험료도 내야 되고 청소도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그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차를 사게 되면 차를 사게 되면은 그 가스도 넣어야 되고 인슈런스도 사야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고쳐야 되고. 네. 근데 2007년도에 이제 그런 그게 나오니까 이 수입이 없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그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거를 그 뭐 잡혀가지고 다른 거에서 리파이낸싱을 해서 돈을 주면 그걸 가지고 필요한 걸 하고. 우리 흔히 늘리고. 말로 돈이 돌았죠. 그렇죠. 예, 그렇게 했는데 그게 딱 끝나니까 이거는 이제 수입 나오는 게 없고 그냥 그 또 들어가야 되고 모기지 안 내면 그 뭐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당황했어요. 그때 그나마 우리 같이 뭐 집 한 채 이게 지금 아니고 덩치들이 컸을 테니까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그건 뭐 이렇게 벌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부동산에 대한 거를 다시 그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책도 읽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내가 이 에셋이죠 일종의 네. 에셋이 좋은 에셋이 있고 아주 나쁜 에셋이 있어요. 암만 크더라도 좋은 에셋은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이제 그 필요한 걸 모기지에서부터 모든 걸 다 갖고 얼마가 남는 거. 그 얼마 남는 걸 우리는 그 캐시플로우라고 그래요. 네. 요 캐시플로우가 있는 부동산이 있고 암만 크다고 하더라도 캐시플로우가 없는 부동산이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 보통 그 랜드뱅킹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사서 땅 사갖고 묻어두는 거예요. 기다리면 이제 이게 올라가서 하는 거. 그게 이제 랜드뱅킹인데 미국에서 이 랜드뱅킹은 상당히 돈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아니면은 그건 못한다. 이렇게 캐시플로우가 있는 그런 거에 그게 좋은 거다. 그런 배움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 걸 했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 2007년도 이제 고난의 시절을 이제 보내신 건데 어느 정도로 어려우셨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팔게 되면은 또 캐피털 개인 텍스를 내야 되고 모기지 저 잔뜩 얻어놨으니까 오히려 어떤 부동산을 팔게 되면은 자기 돈을 거기다 더 넣어서 텍스를 물어야 돼요. 그런 게 흔합니다. 지금 뭐 여기 그 우리 동포들도 많이 그런 걸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망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 참 기도 가운데서 이제 이게 오늘 방법은 이 건물에서 수입을 창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위기나 아주 정말 벽을 만난 순간이 새롭게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동안 못 봤던 영역들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즘에 이제는 여유롭게 이제 지내셔도 될 텐데 부동산 투자 교실을 통해서 한인 이민자들을 많이 섬기시는 것 같은데 그런 위기에서 배운 어떤 새로운 공부들을 통해서 나누게 된 내용들인가요? 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네. 그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그 땅을 약속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이 땅을 갖는다는 것이 그게 그냥 돈 주고 내가 샀다 그런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축복이에요, 그게. 그렇죠. 예? 그 땅을 받는다는 게. 그러니까 이 유태인들은 어느 나라 가든지 어딜 가든지 그렇게 그 부동산을 많이 사요. 그래서 지금 맨하탄에 그 랜드로드들 있잖아요. 땅 가진 사람들. 네. 그 땅 가진 사람들의 65%가 그게 유태인들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전 인구의 1%밖에 안 되는 유태인이 예. 맨하탄의 그 큰 65%. 65%를 유태인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와. 아시겠지만은 땅을 소유한다는 건요. 그리고 그 사람들 그 저거 하는 걸 이렇게 파보면 파볼수록 아주 참 뭐 빈틈이 없어요. 그렇게 아주 이게 그 은행이에요. 부동산을 갖는다는 것은 은행을 소유한다는 거나 같아요. 그리고 돈을 그 은행을 먹여 살리는 거고. 제가 아마 그런 식으로 했더라고 그러면은 지금 뭐 이렇게 저거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유태인들은 그렇게 여유 있게 잘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시세 차익을 남기는 거다. 이런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래가지고 돈이 있어도 뭐 아파트 같은 거를 노 다운 그냥 올 캐시로 다 사요. 전체를. 그렇게 해서 너무 이게 정말 불합리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교육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은 우리 배인남 회장님께서 더 많은 멘토들이나 또 아주 다양한 부동산을 배울 수 있는 스승이 있었겠지만 지금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크게 이제 그 유대인들 맨하탄의 65%의 땅을 하여튼 관리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유대인들을 아주 다양하게 보면서 배우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첫 번째 유대인이고 또 두 번째는 2007년도에 아주 정말 이건 큰 위기를 직면했는데 그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공부하게 되셨는데 그 두 가지 이제 뭐랄까 스승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 지금 이제 시청하시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뭐 부동산 투자 교실은 지금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실 수 있도록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뭘 준비할 수 있는 팁이 있는지 그 뭐 한두 가지 정도 한번 같이 쉐어해 줄 수 있는 게 있는지요. 예. 그래서 우선 크게 얘기를 하면요. 부동산의 소유주가 된다. 즉 랜드로드가 된다는 것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랜드로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부동산 그 투자의 가장 그 중요한 거라고 보면은 그 레버리지와 그 컨트롤이에요. 그 레버리지라는 것은 그 은행에서 빌리는 거잖아요. 네. 예, 그 돈을 빌려야 되는 융자를 하는 거죠. 융자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융자 받아서 그 건물을 사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융자를 받는데 은행이 아주 그 정확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지. 아무나 안 줘요. 네. 예. 돈이 많은 사람은 자꾸 주려고 그러고 은행은 그걸 줘야 그 장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은 돈을 내보내는 거는 그 사람들의 자산이고 저기 누가 예금을 하게 되면 그게 라이어빌리티예요. 일종의 갚아야 되는 돈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줘야 되는 그런 게 그 사람들의 사업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쉽게 얻고 또 낮은 이자로 얻고 어떤 사람은 아주 힘들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좋아하는 그런 걸 은행이 돈 아주 기분 좋게 줄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는 것이 그 부동산 투자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은행이 좋아할 만한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면 저걸 하려면 크레딧일 텐데 그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집을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뭐 집을 살라 그러면 그 크레딧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내가 몇 점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 부동산이 크게 두 개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자기가 쓰는 거, 주거용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그 사업용이에요. 이렇게 렌트를 놔서 테넌트로부터 렌트를 받아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런 두 가지 상업용이 있는데 그 상업용과 이제 레지덴셜용이 있죠. 레지덴셜을 살 때는 그 은행에서 레지덴셜 그 건물을 담보로 해갖고 돈을 줄 때요. 그때는 그 주인 되는 사람 있죠. 그 집의 주인 되는 사람의 그 인컴이에요. 인컴에 이제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뭐 골드만삭스에서 지금 15년 동안 1년에 100만 불씩 벌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런 그 사람이 집 산다고 그러면은 그 안심하고 줘도 네. 되죠. 네. 그게 95%를 줄 수도 있고 예. 아니면 그냥 100%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은 그 그 좋은 집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수입이 좋은 사람. 그렇죠. 유지를 하려면. 네.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게 그게 저건데 평생 모은 그 돈을 갖다가 그리고 이제 살다가 그래서 여긴 보면 30년 이렇게 모기지를 있잖아요. 예. 그냥 그 모기지 내고 또 그래서 모기지에 그 이자 내고 재산세 내고 그런 거는 텍스 리턴으로 다시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인조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살다가 가는 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게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 힘들게 모아놓은 그 돈을 집 사는 데 다 쓴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말씀해 주신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꼭 돈이 있는 사람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은행으로부터 융자에 대한 신뢰를 받아서 융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네. 스터디가 가능한 사람이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집을 사는 거고 이 상업용 경우는 그 이제 그 건물 자체에서 그 세 수입이 그 모기지나 이런 걸 다 커버하고도 돈이 한 125, 요즘에 125% 정도 이렇게 를 해요. 25% 정도가 그 주인이 가질 수 있을 때 그런 거를 이제 융자를 잘 해주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고 한다면 오늘 배 회장님뿐만 아니라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많은 분들에게도 이런 도전이나 꿈을 하나님께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꿈을 가지고 내 꼭 뭔가가 지금 많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돈이 많은 가문에 태어났거나 그게 아닐지라도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스터디를 하고 준비를 할 수 있다면 사실은 누구나 거기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길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부동산 투자라는 게. 예. 자살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응? 그래갖고 이렇게 실제로 그래서 그때 이런 거 연탄 난로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걸 갈아서 해놓고 소주 한 병 먹고 그것을 잠이 들었는데 머리가 이렇게 막 깨지는 것처럼 아픈 이것도 실패도 성공도 이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죽어야 되지 그런 생각보다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만 들더라고요.